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0대에 들어선 여성이에요. 작년에 아주 늦은 나이에 친구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제 결혼이 늦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젊었을 때 한바탕 일을 치른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20대 때에는 다들 결혼하라고 해도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혼자가 너무 편했고 일하고 제 취미 생활을 하는 데에 결혼은 부담스러웠고 오히려 장애물 같았거든요. 저는 결혼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좋은 사람들과 두세 번 정도 사귄 적은 있지만 모두 1년 안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결혼할 팔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친구들은 그건 희영이 네가 진짜 인연을 못 만나서 그래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런 게 다 자기 믿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30대가 되고 싱글인 친구들이 거의 남지 않자 조금씩 외로워지더라고요. 꼭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혼자 있다는 게 외로운 거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낀 시기였어요. 그래도 주변에 꼭 사귀고 싶은 남자는 없었어요. 하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희영아, 너 소개팅 할래? 우리 결혼식 때 왔던 남편 친구인데 그 사람이 남편 만나면 자꾸 네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 결혼식 때 같은 자리에서 밥 먹었다며. 아, 그때 여러 명 같이 앉아 있어서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피부과 의사인데 삼수해서 대학 가서 이제 막 전문의 자격증 땄나 봐. 그래도 일단 의사잖아. 그 사람이 너 좋다는데 만나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와. 너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해서 휴일에도 바쁜 건 아는데 시간 좀 내. 처음에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았는데 친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보고 아니면 그만이니까요. 그래도 친구라고 신경 써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저는 친구 말대로 일요일 하루 테니스 모임을 빠지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남자는 말끔하고 밝은 인상이라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겠더라고요. 의사도 환자를 만나니까 사람들 호감이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꽤나 긍정적으로 봤어요. 제가 재수에서도 의대 떨어졌을 때 집에서는 의대는 됐으니 다른 과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해내겠다 이 악물고 했더니 정말 되더군요. 저는 문과 전공이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까지 계속 첼로를 배웠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 남자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악기 하나씩 다루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플루트하고 피아노 좀 했어요. 희영씨,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니 이거 진짜 로또 맞은 기분인데요. 아니요, 조예라기보다는 그냥 좀 할 줄 아는 거죠. 저는 사귀기도 전에 남자가 너무 앞서가는 걸 경계하느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도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저하고 취미가 딱 겹쳤던 거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고 여러 면에서 좀 통하기는 했어요. 와, 진짜 제가 첫눈에 희영 씨한테 꽂힌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잘 맞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 주에 영화 같이 볼래요? 제가 이 시간에는 원래 테니스를 치러 가서 좀 어렵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어떠세요? 무조건 되죠. 그날 꼭 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약속을 잡았고 토요일에 저와 남자는 영화를 본 후 식사를 하며 영화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과 소개팅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자가 계속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희영 씨도 저랑 이야기할 때 싫지 않으셨다고 느꼈는데요.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 나이쯤 되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랑 희영 씨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라며 사귀자고 했어요. 저도 사귀는 건 괜찮지만 그 뒤에 결혼하자고 할까봐 망설여졌어요. 30이 넘었으니 남자는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고 만날 것 같았고
저는 외롭기는 해도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일단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 만나봐요. 다른 건 정하지 말고 저희 만나는 시간 즐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아요. 만나봐요. 라고 말하자 남자는 당장 그날 퇴근 시간에 저희 회사 앞에 왔어요. 1일째라면서 장미 한 송이를 사들고요. 저에게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는 남자는 처음이라서 기분이 좋기도 했고 쑥스럽기도 했어요. 저와 남자는 만날수록 서로 죽이 잘 맞아갔어요. 가고 싶은 맛집을 서로 말도 안 했는데 같은 식당일 때도 있었고, 보고 싶은 영화를 제가 예매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친해졌고 서로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갔어요. 상대방의 코디나 헤어스타일도 서로 이야기해줄 정도로요. 친구는 제가 남자와 잘 만나고 있다고 하니 박수를 쳤어요. 야, 너무 잘됐다. 그럼 둘이 결혼하는 거야? 내가 한 커플 연결한 거야? 보람 있는데. 우리 결혼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친구로 재미있게 만나는 거야. 둘 다 불만 없어. 야, 남녀관계에 친구가 어딨니? 네가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남자도 그렇다고 하면서 네 옆에 있는 거지. 남자가 자기 마음에도 없는 여자를 왜 만나냐? 그것도 30 넘은 남자가. 그렇게 한가하니? 너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좀 들어봐. 안 그래도 다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다른 짝 만나서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지금보다 더 외로워질걸? 너 잘못하면 그러다 우울증도 생겨. 내가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 말 잘 생각해봐. 그 말에 남자가 저와 잘 지내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보게 되더군요. 진짜 혼자 버려지는 느낌이 들 것 같더군요. 사실 부모님도 제 성격을 알아서 말을 안 하고 계셨지만 이제나 저제나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음악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 생각이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예술 전공자들과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자유로운 사고에 물들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음악을 해도 저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또 제가 첼로도 꽤 잘하는 편이어서 가끔씩 전에 배우던 선생님 부탁으로 초등학생들 작은 선생님 노릇하며 아이들 연습하는 걸 봐줬는데 그 벌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으니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제가 음악 관련 일을 한다는 걸 친구들한테 꽤 많이 말했더라고요. 뭔가 남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는 자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이 바쁠 때에는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바쁜 것도 이해를 잘해준다는 것도 좋다면서요. 뭐 자기가 약속 취소하고 못 만나게 돼도 제가 크게 뭐라고 안 하니 자기는 편했겠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만나기만 하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친구나 부모님 때문에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제가 그 말에 장단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초조해졌는지 점점 저한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쩌다 전화를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평균 10통은 넘게 와 있곤 했어요.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무슨 회의를 또 해? 진짜 회의 맞아? 회의 기록 좀 봐봐. 혹시 양다리 걸쳤어? 나 말고 딴 놈 있냐고. 그게 아니면 왜 결혼 이야기만 하면 뒤로 빼고 그래? 라는데 좀 심하다 싶었어요. 지금 기획 초기 단계라서 회의가 많아.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오빠도 환자 예약 시간 바뀌고 갑자기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 내가 그럴 때마다 오빠 보고 확인해달라고 해? 지금 일하는 거 오빠 집착이고 사람 의심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남자는 바로 미안해. 그러려던 건 아닌데 내가 좀 피곤했나 봐. 희영이 네가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화 많이 났어? 진짜 미안. 이 일로 나 안 만나는 거 아니지? 라며 너무 자존감도 없이 사과를 하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싶어 진지하게 이별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자 남자는 눈치를 채고 더는 집요하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래 하며 잘 받아주고 화도 전혀 내지 않았죠. 또 티가 날 정도로 뭐든 저한테 다 맞춰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것들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저의 큰 실수였어요. 사실 친구가 말했던 대로 나중에 저만 혼자 남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식구 챙기느라 바빠져서 외롭고 쓸쓸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남자와 결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점차 기울고 있을 때 남자는 약속 장소에 붉은 장미 백송이를 바구니로 들고 나왔어요. 제 선물이라는 말에 받아들면서 무슨 날인가 싶어 생각을 해봤지만 무슨 기념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어서 갸웃했죠. 그런데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니 제 앞에 반지 케이스를 내밀더라고요. 형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진짜 잘할게. 네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건 잘 아는데 그래도 나는 너 없이는 앞으로의 인생을 못 살 것 같아. 네가 진짜 결혼하길 잘했다고 매일 좋아할 만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나 알잖아. 집에서도 포기하라고 한 의대 결국 들어간 거. 나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진짜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우리 이렇게 잘 맞고 입맛까지 비슷한데 왜 이런 사람들끼리 따로 집에 가야 되냐? 항상 너랑 같이 사는 걸 상상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한테 좀 힘들게 대했던 것 같아. 그만큼 내가 널 좋아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지? 결혼하자, 희영아. 이렇게 길고 긴 말을 얼굴을 붉히고 땀까지 흘리면서 하는데 사실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결혼하자고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대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솔직히 자기 마음을 표현한 사람한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하자고 승낙을 하고 말았어요. 남자 집에 인사를 가기로 하고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내가 진짜 그 남자하고 있는 게 즐겁긴 한데 결혼까지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남자로서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는 잘했다며 결혼하면 잘 살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거야 살아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친구는 원래 결혼 결정하고 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자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자한테도 저희 집 이야기를 구구절절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저 남자 어머니 성격이 적극적이고 꽤 솔직하다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긴장이 됐어요. 일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대화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막상 결혼할 사람 부모님을 만난다니 몸이 다 굳는 것 같았어요. 혹시 시부모님 되실 분들한테 실수라도 해서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며 집에 들어갔는데 남자 어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으시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드나 싶을 정도로 표정도 안 좋고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땡땡백화점 과일이 아니네? 라며 남자 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와 선물들을 부엌으로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남자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야구 중계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들은 척 만척하고 야구를 보며 그걸 쳤어야지 저런 바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남자를 슬쩍 흘겨봤고 남자도 화난 표정으로 아버지 어깨를 툭툭 쳤어요. 아버지, 희영이 왔잖아요. 계속 TV만 보시면 어떡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거 좀 끝나고 오던지 그러지? 라며 못마땅한 얼굴로 제 쪽으로 돌아앉았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남자 아버지는 예, 라며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가지러 가더라고요. 지금 무슨 술이에요? 이따 식사하고 드시지. 희영이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안 물어보세요. 니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래. 내가 궁금할 게 뭐 있어. 네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데려온다고 했잖아.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진짜 바로 돌아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때 남자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들고 나오시면서 우리 창훈이는 땡땡 백화점 거 아니면 먹인 적이 없어. 그리고 이거 보이니? 찻잔 세트. 이거 창훈이가 피부 싹 고쳐줬다고 연예인이 보내준 거다. 아니, 이런 선물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집으로 보낼 생각을 했는지 몰라? 우리 창훈이가 이 정도로 인기 있는 의사야. 라며 자랑을 하는데 많이 황당했어요. 의사들이 선물을 뒤에서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너무 당황하자 남자는 제 눈치를 보며 엄마, 내가 받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들이 들으면 오해해. 아니 그럼 온 선물을 그냥 돌려보내니? 그것도 예의는 아니지. 그리고 쟤 이제 네 사람 될 건데 오해하고 말고가 어딨어? 지 남편 인기 많은 의사라 선물 많이 들어오면 지도 좋지? 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정말 가슴이 갑갑해졌어요. 그러더니 남자 어머니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니네 부모님은 봉사활동하는 거 좋아하신다며? 아니, 세상 쓸데없는 일이 가난한 사람 돕는 건데 그런 거에 힘을 빼고 사신다니? 하긴 장인 장모가 그런 활동하면 창훈이 병원 일 하는데 홍보는 좀 되겠다. 근데 넌 무슨 음악 기획이라고 애들도 가르친다면서 너무 바쁘면 우리 창훈이 내조는 어떡하려고 그래? 이대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는 아니지? 월급이 많지 않아서 애들도 가르치는 부업을 하는 거야? 남자는 제가 부모님이 노숙자 쉼터에서 밥차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걸 자기 부모님한테 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그게 왜 쓸데없는 일이야. 얼마나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그리고 희영이 돈 못 벌어서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니고 실력이 좋으니까 작은 선생님으로 부탁하는 거야. 그건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라며 변명처럼 말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그래,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가르치래 있는 때가 좋을 수도 있지. 그래, 얘 아예 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가르쳐봐. 네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잘리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거 다 미리 생각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내조도 못하고 우리 애만 죽어라 이래서 너 사모님 놀이하고 사는 거 나 바라지 않는다. 이거는 뭐 사람 보자마자 내 아들한테 득대는 일만 하라고 노래를 하는 건데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예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참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자에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자는 그 말에 바로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오늘 일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도 아빠도 요즘 바쁘시고 경황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 젊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다시 엄마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 알고 보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좋은 분들도 없어. 라며 정말 싹싹 빌다시피 하더군요. 그렇게 나오니 제가 괜히 미안해지고 남자가 불쌍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자기도 결혼 포기하고 싶을 텐데 그걸 꼭 나하고 하고 싶다니 사랑받는 걸 돌려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남자 말대로 알고 보면 좋은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 만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본 건데 바로 사람을 단정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남자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 됐어요. 엄마와 아빠는 예비사위가 온다며 아침부터 청소를 하시고 장을 봐다가 음식을 한다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집안 식구가 전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남자를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3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와서 시술 환자들이 갑자기 예약을 다 바꿔서 오늘은 못 올 것 같다고 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보였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바쁘니까 그랬나 보다 라며 좋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빠도 의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며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럴 거면 아예 진작에 연락을 했어야지. 잠깐 시간 내서 전화할 시간도 없었다는 게 말이 돼? 3시간이 지나서 못 온다고 하는 게 뭐야 정말. 이건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진심인 것 같아서 기분 나빠도 다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오빠네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오빠까지 이러면 내가 뭘 믿고 결혼하냐고? 진짜 연락할 형편이 안 됐었다고. 피부 이식 수술한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연예인이 소개해준 다른 연예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잡아야지. 그래야 병원에서도 내 실적 올라가는데 어떻게 인사 간다고 퇴근하고 나올 수가 있겠어. 병원 내에서도 내 입장도 있잖아. 나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이해해 줬었잖아. 이번에는 왜 화만 내는지 나도 좀 섭섭하다. 내가 꼭 찾아뵐게. 남자는 그러고는 정말 제가 퇴근하기 전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하고 엄마가 차려주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가고 난 후에 엄마는 정말 바빴나 보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해해주자.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물론 부모님은 제가 남자 집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그런 말 들었다는 걸 알면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마 그 말을 했더라면 부모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잘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좀 풀렸고 부모님도 바라는 저희 결혼인데 남자 부모님은 별로여도 남자와 저가 잘 맞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양쪽 집안 식구들이 만나는 상견례 날 전이었어요. 남자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로 전화를 해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너하고 따로 만나서 미리 얘기할 게 있다. 저는 전에 집에서 봤을 때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남자 어머니와 둘만 보는 게 썩 내키지 않았어요. 남자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가 찾아온 거 아냐고 물어보려는데 남자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만날까 하다가 그래도 무슨 일인지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병원까지 찾아갔죠.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대기 환자도 얼마 없었고 접수대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자기 방에 있나 하고 남자 진료실을 찾아 들어가는데 탕비실 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창훈이라는 남자 이름이 나오길래 그 자리에 서서 몰래 엿들었어요. 이창훈, 이번에는 진짜 결혼하려나?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다던데? 아침에 커피 돌린 거 그래서 돌린 거잖아. 전에도 저러고서 결혼 안 한 적 있잖아. 여자한테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던데? 여자가 음악 쪽 일한다며. 거기에 달라붙어서 유명한 사람들 소개받는 거지. 이번에 온 연예인들도 다 여자 이름 팔아서 단골 만든 거잖아. 그 이야기를 듣자 온몸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나 전에도 사귀는 여자랑 결혼 이야기까지 했고 그 여자한테 자기 필요한 걸 다 받아내고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자기 병원 실적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고요. 악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입을 틀어막고 조심조심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자 어머니를 만나러 갔죠. 남자 어머니는 저한테 편지 봉투를 하나 건네더군요. 거기에 우리 집에 가져와야 될 혼수 목록하고 우리가 내는 결혼 비용 들어있어. 우리 창훈이 의사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걸 투자했다. 돈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 갈아 넣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계산 확실히 하자. 나는 의사 아들 넘겨주면 받을 건 다 받아야겠어. 어차피 너는 평생 우리 창훈이 혜택 받으며 살 거 아니니? 그야말로 상류층이 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바라는 게 억지는 아니지. 너 사실 의사들끼리끼리 결혼한다. 그 정도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알면 어느 정도 알 테고. 네가 의사만큼 못 벌 거면 집하고 차는 기본이고 우리한테도 차 한 대는 해줘야 된다. 나 창훈이 친구들 많이 봐서 아는데 우리 절대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 비용은 이보다 적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준비한 거야. 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먼저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딱 한 장하고 우리 집에서 준비해야 할 혼수 목록이 아주 빽빽하게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이 결혼은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는 남자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부모님께 남자 어머니가 준 봉투를 보여드렸어요. 아빠, 큰아빠 그날 시간 되셔? 안 돼도 시간 만들라고 부탁드리자. 나 진짜 열받아서 그냥 못 넘어가겠어.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하자 부모님도 안색이 변하셨고 아빠는 큰아빠에게 연락을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 많이 온 줄 몰랐네. 왜? 오늘 엄마 만났다며? 좀 전에 말씀하시더라고. 뭐 또 기분 상한 일 있었어? 그런 거 없어. 낮에는 점심 같이 먹자고 하려고 전화했지. 상견례 날은 일요일이니까 병원 안 하지? 그날은 약속 시간 지켜서 꼭 와야 돼? 당연하지. 그날은 시술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가지. 걱정하지 마. 상견례 전까지는 바빠서 만나기 힘드니까 그날 봐. 저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 전화를 끊고 상견례 날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남자 쪽은 한 명도 오지 않더군요. 원래 약속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 같았어요. 30분쯤 지나자 남자와 그 부모님이 직원 안내를 받아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남자 어머니는 머리를 드라이로 엄청나게 부풀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칭칭 감았더라고요. 남자와 남자 아버지도 언뜻 보면 수수해 보였지만 값비싼 벨트에 구두로 아주 힘을 잔뜩 줬고요. 그에 비해 검소한 저희 부모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남자 부모님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턱을 치켜들며 자리에 앉았어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창훈이가 좀 잘나가는 의사예요. 한번 한다면 뭐든 해내는 애고 정말 영민합니다. 이런 사위를 또 어디서 보시겠어요? 창훈이가 그쪽 따님을 너무 잘 봐서 제가 의사 아닌 며느리를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우리 희영이 탐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얘가 참 재능이 많아야죠. 가끔 저희 봉사하는 데 와서 도와주고 난 후에 즉석에서 음악회도 하는 애예요. 그 말에 남자 부모님이 약속이라도 한 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게 좋은 건가요? 어차피 다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시키는 거면서. 따님도 그렇죠. 어디서 이런 봉을 잡겠어요? 말이 좋아 봉사이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사는 거잖아요. 남자 어머니가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는데도 아빠는 전혀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희영이가 그런 걸 티내지 않고 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런 일을 홍보용으로 쓰는 돈 많은 사람들도 있다지만 그런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게 어디 진정한 봉사입니까? 의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자네 혹시 그런 홍보용으로 쓰려고 나랑 봉사하겠다고 한 거 아니지? 미담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병원에서 실적 올리고 그러면 안 되네. 남친 어머니는 그 말에 안색이 확 변했어요. 우리 창훈이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훈이 병원 원장님이 누구인 줄은 알고 그러세요? 땡땡 대학 교수하다 나오신 분이라 유명하다고요. 그냥 일반 피부과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남친 아버지는 거드름을 피우며 창훈아, 아빠가 그랬지? 이 결혼 영 안 내킨다고. 네가 이런 말 들으면서 결혼을 꼭 해야겠니? 더 좋은 집안 여자들도 많잖아. 그만하자. 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아니, 뭐 그렇게 발끈하십니까? 우리 희영이가 두 분한테 받은 대우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그리고 봉사를 진심으로 하면 될 일을 뭘 그렇게 펄쩍 뛰시죠? 혹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라고 아빠가 차분히 말하자 남자 어머니는 펄펄 뛰며 뭐가 어쩌고 저째? 이 양반이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우리가 대개 딸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라면 다들 껌뻑하는 건 몰라요? 어디 이런 무유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지? 저희가 준 100만 원 돌려주시고요. 결혼 비용 다 될 생각 없으면 결혼 파토 내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남친 아버지도 아무래도 수준이 비슷비슷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고 나오신 것만 봐도 저희랑은 다른 사람들 같습니다.
라며 점잖은 척을 하는데 아주 속에서 열불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이게 저희가 희영이한테 주려고 한 건물입니다. 재산의 일부예요. 작긴 하지만 여기가 앞으로 재개발될 지역이라서 모두가 탐을 내는 자리인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집안에 희영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남자 부모님은 동시에 입을 다물고 서로를 보더군요. 남자는 어쩔 줄 몰라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눈치를 줬고요. 오빠, 우리 회사에서 기획하는 음악가들이랑 그 음악가들하고 연줄 있는 연예인들 명단 가져갔다며 내 남편 될 거라고 홍보해서 줄줄이 다 거기로 갔다던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거 생겨서 내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어떻게 알았어? 라며 남자가 말을 제대로 못하자 남자 부모님은 점점 더 쭈그러들었어요. 그때 큰아빠가 들어와 저희 자리로 오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오늘 차가 왜 그렇게 막히는지 이야기는 다 했어? 큰아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 큰아빠를 본 남자의 얼굴이 가관이었어요. 남자는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큰아버지가 우리 대학 피부과 교수님이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우리 만나는데 큰아빠 이야기까지 해야 돼? 우리가 큰아빠랑 살 것도 아닌데 오빠랑 나랑 결혼하는 거 우리 둘이 잘 맞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큰아빠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큰아빠는 남자를 싸늘하게 보며 자네 병원 원장이 내 후배인 거 자네도 알고 있지? 하나뿐이 없는 내 조카한테 자네 집이 어떻게 했는지 잘 들었네. 그러니 앞으로 자네도 병원 생활 기대해도 좋아. 남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뜬 채로 저기 이러실 게 아니라 저희 다시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죠.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오만정 다 떨어졌고요. 오빠한테 눈꽃만큼도 미련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 찾아오셔서 100만 원 수표하고 혼수 목록 적어주신 거 여기 갖고 왔어요. 어디 이 돈으로 며느리 할 사람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라며 제가 일어나자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유, 사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좀 실례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서로 모르니까 오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를 좀 더. 라며 남자 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자 엄마는 손을 뿌리쳤어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희영이가 별 볼 일 없다 싶어서 함부로 한 거잖아요. 우리 형편이 달랐다고 해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그렇게 뻔히 보이는 집안에 누가 딸은 준답니까? 이 선생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의사 아들이 잘났대도 남의 자식한테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그러라고 있는 직업입니까? 우리 희영이 저한테 둘도 없는 조카입니다. 라는 큰아빠의 말에 남자와 남자 부모님은 고개를 조아리고 들지 못했어요. 남자는 그 뒤로도 참 없어 보이게 몇 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하고 회사에도 찾아오고 비굴하게 빌더군요. 저는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소개한 친구도 이상한 사람 소개해줘서 미안하다고 남편한테도 한 소리 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나니 정말 결혼할 마음이 없어져서 혼자 일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진짜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조촐하게 결혼식도 하고 오순도순 친구처럼 살려고 해요. 인연을 안 믿었는데 다 때가 되면 오는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